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기업들의 업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재택근무 확대로 원격 접속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안 강화 필요성에 직면했는데요. 정보보호 전문기업 SSNC의 한은혜 대표님을 모시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최적의 보안 솔루션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SNC 한은혜입니다. 저희 SSNC는 설립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기업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큰 기업들과 여러 보안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수행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안 영역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회사의 기본 소개와 회사 영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2018년도 3월에 설립해서 현재 3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로는 올해 10명 정도 인원을 더 충원해서 연말 정도 되면 45명 정도가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3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벤처상을 수상을 하였고 2020년도에 과기정통부의 장관상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게도 올해는 과학의 날에 대통령상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하였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킨 이런 부분들을 여러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조직으로는 32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영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 그리고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기술본부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컨설팅 본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부분 기술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외 활동을 하는 여러 부분들은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영역, 그리고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하는 영역,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영역으로 보면 엔드포인트 보안을 하는 영역,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운영을 자동화하는 이런 영역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 부분은 PC 보안, 문서 보안, 그리고 최근에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DR 부분, 그리고 OT 보안 쪽, 그리고 DLP 영역 이런 부분들이 엔드포인트 보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그 중에서도 웹 보안, 이메일 보안, 그리고 차세대 방화벽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동화 부분으로 장비 계정에 대한 자동 관리, 그리고 방화벽 정책에 대한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 영역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사는 대략 80개 정도가 넘는 기업과 그리고 금융과 여러 기관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그 PC 보안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 PC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된 지는 아마 대략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한 10년 정도 이전에는 아마 그 당시의 예측으로 단말은 사라지고 점점 서버 베이스 환경으로 바뀌면서 단말 보안이 중요하지 않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됩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환경으로는 재택근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많은 단말들이 재택으로 또는 다른 장소로 나가게 되는 이런 환경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PC에 대한 단말에 대한 보안이 중요해지는 재부각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제가 한 20년간 해왔던 이 단말 보안 영역을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PC 자체에 대한 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한 통제를 비롯해서 PC에 대한 보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 PC 보안의 장점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 해외 제품을 다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리소스를 사용을 하면서 보다 완벽하게 또는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대가 넘는 또는 10만 대가 넘는 그리고 전 세계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여러 단말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안정성과 그리고 가벼움과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보자고 하면 문서 보안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문서 보안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문서 보안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들을 좀 제거하고 쉽게 운영하는 그리고 문서 보안이 어떤 업무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구성된 그러한 신개념의 문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개념의 문서 보안의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문서 보안들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문서 보안 프로그램이 새로 생성이 되거나 또는 기존에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들이 버전업이 되면 그에 맞는 문서 보안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수정이 돼서 재배포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개념의 문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문서 프로그램이 새로 생성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문서 보안 프로그램의 그 새로운 영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암호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디로부턴가 PC로 유입이 되는 문서들에 대해서 자동 암호화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서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 복구화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서 보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문서가 흘러간 어떤 경로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른 어떤 복구화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별도로 두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두거나 또는 해당 시스템에 커스터마이징을 연동하는 API 연동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이런 업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신개념의 문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에 대한 수정 없이 이런 부분들을 다 중앙에 정책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연성 있는 환경으로 쉽게 사용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문서 사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R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 굉장히 핫해서 많은 세미나나 웨비나나 이런 부분들이 EDR 컨셉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징은 이 EDR이 기존에 있는 PC 보안, 문서 보안과 결합돼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파일에 대한 실시간 탐지, 그리고 악성 해킹에 대한 사전 차단,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사후 대응할 수 있는 포렌식, 그리고 이전으로 원복할 수 있는 복구 기능까지 다 통합해서 보다 나은, 보다 완벽한 EDR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단말 보안 중에 기존에 하지 못했던 영역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OT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급부상이 되고 있고 많은 컨설팅 회사, 기업들이 OT 보안에 대한 컨설팅과 그리고 사후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말 보안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공장에서 운영되는 단말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단말에 대해서 뭔가를 관리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단말들을 또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또 많은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OTBO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의 대기업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있는 많은 단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 PC에 대한 어떤 PC 취약점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배포되고 그리고 관리될 수 있도록 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이런 소프트웨어 패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단말에서 실행돼야 되는 필요한 프로세스 이외에 악의적인 또는 불특정 프로세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 있는 루트가 되는 매체들을 통제하는 부분들, 이러한 기능들 등 중앙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관리를 하면서 생산 라인에 들어있는 PC가 어떤 침해나 정보 유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에 대해서, 보안 운영에 대해서 자동화하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방화벽 운영 자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운영하고 있는 방화벽 숫자가 많고 또는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해외를 같이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화벽에 대한 운영 부분들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운영 인력에 의해서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러한 방화벽들을 중앙에서 자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모 기업에서는 1000대 가까운 방화벽을, 다양한 밴드의 방화벽들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 밴더, 그리고 또 외산 밴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중앙에서 자동 관리를 하고 있게 되고요. 이러한 구성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책을 신청을 하고 결제를 받고, 그리고 결제받은 정보가 방화벽에 자동으로 적용되기 위한 정책들을 설계를 자동으로 해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회사의 어떤 규정들을 위반하는 컴플라이언스 정보들이 있는지, 또는 과거에 신청된 내역이 있는지, 또는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반영할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자의 개입 없이 예약된 시간에, 예약된 날짜에 해당 방화벽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기존에 여러 기관이나 은행에 반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바뀌는 업무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는 환경에서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방화벽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면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방화벽의 벤더가 교체되거나 다른 방화벽으로 구성이 될 때 이기종간 방화벽의 정책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을 같이 담고 있고, 그리고 정책들이 신청했던 IP 기반이 아니라 사용자의 기준, 아이디 기반으로 관리될 수 있는 아이디 기반을 정책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디 기반의 방화벽 정책은 일반적으로는 차세대 방화벽의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방화벽을 다 차세대 방화벽으로 바꾸기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또 구성에 대한 부분 문제,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안에서도 기존의 레거시 방화벽이 차세대 방화벽과 마찬가지로 아이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기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토폴로지 관리 기능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정책들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 컴플라이언스 위반도, 위험도,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룰인지 사용하는 객체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그 점검까지 해서 최적화된 어떤 방화벽 운영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아닌 그 장비에 대한 어떤 계정 관리 부분도 자동으로 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현재 국내 특정 기업의 사례에서는 3만 대가 넘는 서버들에 대한 접근 권한, 그리고 접근하기 위한 계정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방화벽 정책 관리라고 하는 중앙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복잡한 환경에서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어떤 특정 장비에 특정 서비스 목적을 위해서 접근하는 유저에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이후에 부여되는 그런 권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장비에 접속하기 위한 특정 에뮬레이터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장비 계정관리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이 장비 계정관리 시스템이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접근하는 모든 과정 중에 생성되는 이력들은 저희가 화면에 대한 녹화나 또는 여러 캡처들을 통해서 했던 작업에 대한 이력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사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포스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포인트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극수의 일부분에 대한 내용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전적인 보안들을 보면 어떤 단위 포인트에 대한 어떤 보안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포스포인트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휴먼 포인트 시큐리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러한 사용자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침해에 대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인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안전한 어떤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스포인트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포인트가 가지는 주요 영역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적용하는 웹 게이트웨이, 웹 시큐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웹 보안 영역,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메일 시큐리티 부분,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부분, 악성 코드 파일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DLP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보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엔드포인트 DLP 부분,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유저 비헤이비어 애널리시스 부분, 그리고 사용자가 하는 행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위협적인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인사이드 트랩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엔드포인트 영역으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 환경으로 변하면서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재택이나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외부 인터넷과 접속되는 접속 구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이 같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되는 단말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와 동일한 어떤 보안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구성될 수 있는 이러한 통합적인 구성 환경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웹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정확한 개념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트너에서는 웹 시큐리티라고 하는 영역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돼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많이 알고 있던 유해 사이트 차단이나 또는 비업무 사이트 차단, 이런 영역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접속에 대한 어떤 통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목적지 자체에 대한 접속을 허용을 해주거나 차단해주거나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비업무 사이트냐 또는 악성 사이트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차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차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화 통신은 SSL 통신, HTTPS에 대한 통신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S 세션에 대한 디크립션을 할 수 있는 프락시 역할을 제공을 하면서 사용자가 접속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제하거나 또는 로깅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방어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순간부터 이 접속하는 목적지 자체가 안전한지, 그리고 접속하는 웹사이트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컨텐츠들, 그리고 페이로드들이 안전한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다시 외부로 나가는 정보들이 타당한지, 그래서 DLP 관점에서 다시 이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는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이메일에 대한 보안 부분인데요. 굉장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용자들로부터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또는 관심도를 유발하는 이런 유인성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굉장히 교묘해서 스팸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필터링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스포인트의 이메일 시큐리티 제품에서는 사용자가 받아지는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유입되는 모든 내용들의 안전도를 검사를 하고, 특히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링크라던가 또는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악성 메일들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사례를 하나 보면, 이메일이 유입돼서 스팸 차단이나 이런 이메일을 검사하는 시점에는
안전한 이메일 링크 주소였는데 이후로 이 정보를 바꿔서 악성 사이트로 유인되게 하는 정보로 해당 목적지의 정보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이메일이 검사 절차를 거치고 다음날 사용자가 클릭하는 시점에 다른 정보를 바뀔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스포인트에서는 URL 샌드박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안전한 접속이 되도록, 또는 문제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포스포인트에서 먼저 검사하고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러한 특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장 그 보안의 위험에 노출되는 첫 번째 단계인 이메일 보안부터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요즘 최근 더 중요한 보안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DLP 부분인데요. 어떤 기업의 정보들이 어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들이 많이 발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자가 사용한 어떤 행위들을 바라보고 이 사용자가 보내는 정보들이 어떤 회사 내부 규정이나 기관의 규정에 맞게끔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를 하고 나가는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정보들이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또는 감시하거나 로깅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DLP 관점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DLP 부분은 네트워크 구간에서 네트워크 베이스의 네트워크 DLP 역할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메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메일 DLP 부분,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수행하는 엔드포인트 DLP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정책 구조로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포인트의 차세대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국내에는 포스포인트가 방화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포스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스톤소프트라고 하는 차세대 방화벽 회사를 인수해서 기존의 포스포인트의 전체 보안 라인업과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보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IPS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S 영역에 대해서는 패킷 단위의 어떤 검사가 아닌 전체 패킷을 재조합해서 전체를 조합해서 검사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단편적인 우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필터링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어떤 보안 통제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이러한 보안 차세대 방화벽과 기존의 포스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보안 제품들이 결합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행위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으로 포스포인트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보보호의 날 과기정통부 장관상 표창 수상하셨고요. 또 포스포인트 한국지사로 선정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룬 한 해셨는데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좀 올해는 어떤 사업에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우선은 올해 작년에 포스포인트 지사로 선정된 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고요. 과거 포스포인트에 한국 지사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한국 내에서 포스포인트를 알리는 역할에서는 좀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포스포인트가 어떠한 회사이고 또 어떠한 보안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와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는 기업들의 업무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지만 보안 전문 기업들의 기술 연구나 제품 개발 전략에도 변화를 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연구 개발 투자에 있어서 좀 특히 중점을 주시는 기술 부문이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저희가 최근 여러 기업들과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코로나 환경에서 재택 환경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요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개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또 필요한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 과제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또 최근이죠. 과학의 날 과학기술진흥에 힘쓰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3년 되지 않아서 사실 어떤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이런 바탕으로 향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나라 보안에 어떤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상으로 이 감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SSNC 한은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